차를 새로 샀는데 반자율 중에 대해서 너무 잘못돼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일단 고속도로를 가면은 처음부터 핸들을 잡고 가도 계속 핸들 잡으라고 계속 경고음이 뜹니다. 1분에 한 번씩. 그 커브에서도 핸들 틀어주면 안 뜬다 했는데 거기서도 뜨는 거 이게 계속. 핸들을 잡고 갔는데 계기판에서 핸들 잡으라고 하면은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차라리 핸들을 흔들으라고 뜨면 그건 이해가 가요.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고속도로 한 100km, 120km 가다가 초보자가 머무르고 핸들 흔들었다가 잘못하다가는 중앙분리대나 나중에 가드레일이나 부딪힐 수가 있다는 거죠. 현대 본사에 연락해 갖고 했더니 어느 지점에 가면 잘해준다 해서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그 기사분도 이런 차는 만들면 안 된다고 너무 민감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본사에다 연락해서 알아봐 갖고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딴 데를 또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왜 비싼 차 사지 싼 차를 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5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여기다 얼마를 더 비싼 차를 사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갖고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모든 게 다 최고급 차만 사야 그게 되는 건지, 그럼 애초에 딜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기능이 안 된다 해야 되는데, 이 딜러도 이 차가 핸들을 잡고 있어도 잡으라는 그 기능을 모르는 거예요. 99만 그 옵션을 넣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딴 차도 이거는 알리면서 팔라는 얘기지, 운전 진짜 초보자들은 이거 위험한 거죠. 이거는 저기 이제 주행하다가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핸들 잡고 있는데도. 그렇죠? 맞아요. 지금 네. 보시면은 여기 핸들을 잡고 계시잖아요. 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핸들은 원래 9시와 11시에 잡아야 되는데 밑에 잡아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잘 잡으셨어요. 그런데도 경고등이 뜨는 문제죠. 우리는 이분은 약간의 원래 자동차 옵션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라든가 아니면 또 영업사원이 이 차와 다른 차에 비해서 그 기능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차와 갖춰지지 않은 차에 대해서 차이점을 설명해 줬어야 되고, 그렇죠. 차 팔 때도 설명해 줬어야 되는데, 네. 캘리그래피 5,300만 원짜리는 이런 기능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 정전류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차를 핸들을 딱 잡으면 이 전류가 흐르다 보면 아, 핸들 잡았구나 놨구나 알고 있는 거고, 네. 이 차 좀 이 영상에 나간 분은 익스클루시브 차를 산 거예요. 이 그쵸. 차도 거의 5천만 원짜리 가까워요. 4,890만 원이니까 거의 4,900. 그러니까 뭐 한 40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네. 이 차에는 안 돼 있고 엑스클래프 5,300원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들을 잡았다는 게 토크 신호가 들어가야지 경고등이 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주행 중에 아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잖아요.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핸들 똑바로 가는 게 아니니까 조금 움직이겠지. 네. 그러면 토크가 감지가 돼서 경고등 안 뜰 거야. 이 생각을 했던 건데, 도로 조건에 똑바로 가는 것도 없고 또 요철부 지나면 움직이겠지만, 요철부에 안 지나고 도로가 요새 우리나라 좋잖아요. 쭉 가면 사실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차 이거 핸들 왔네? 핸들 잡으세요. 이런 거야. 핸들 잡고 가는데 이런 거거든. 이제 이게 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분은 그런 거야. 자기는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재는 줄 알고 갔는데, 얘네들이 말하는 걸로 메이커에서 얘기하는 반면은 100km, 110km 가다가도 핸들을 가끔씩 움직여줘야 얘가 경고등 꺼지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되게 위험하지 않냐. 왜 이렇게 위험한 차를 파냐. 결국 이분이 불만이 거기라니까. 캘리그라피로 바뀌면은 들어가는 기능인데,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뭐 어렵게 설명이 돼 있지만 이게 이제 정전식 방식이잖아요. 이제 손에 있는 전류를 통해서 이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하는 방식인데, 우리가 이게 훨씬 편하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터치할 때 네. 딱 보면 우리가 약간의 전기가 흐르거든. 그래서 그쵸. 터치가 되는 거잖아. 네. 이것도 그런 거하고 똑같아.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들은 왜 터치할 때 있잖아 이거. 네. 그럼 우리가 액정을 막 닦기도 하고 그러잖아. 이게 잘 되라고.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흐르면 저렇게 할 수 있거든. 요거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면은 네. 아까 그분처럼 이 계속 핸들 경고등이 뜨는지 안 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캘리크래피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익스클루시브나 프리미엄에도 달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99만 원 내면. 네. 그게 99만 원 내면 돼요. 현대 스마트 센스 2라는 옵션을 넣으면은 아까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주행 보조 기능이 살짝 좋아지고 이제 요 정전시 핸들이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해요. 여기 99만 원짜리인데 아까 그 저희 제보해 주신 분도 요 기능이 만약에 있다는 걸 알았다면은 99만 원 더 내고 제대로 샀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딜러분이 전혀 이거에서 보지 몰라서 않았다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못했어. 공부를 못했다니까. 이런 요새는 기술이 하도 진화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딜러들도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고 본인이 운전해보면서 느껴봐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뭐 교육은 받았겠지 처음에. 그쵸. 근데 그걸 잊어버리다 보니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까 우리 방송을 보는 분들 모두가 이제 앞으로 토크 경험식은 어정쩡한 예민함은 저렇게 발생되고 예민하지 않은 뭐 캐스퍼 같은 거는 괜찮다라는 거 알고 또 시운전 해보시고 타세요. 영업하는 딜러도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처럼 흔히 뭐 이바구만 좋아가지고 뭐 파는 시대는 끝난 것 같고 차가 어려우니까. 시스템적으로 뭐 안전과 연결된 거라든가 이런 건 철저히 공부해야지. 이게 불만 세력이 되면 결국 현대자동차가 차를 잘 만들었는데 그 영업사원이 이렇게 결국 기술 전달이 안 돼가지고 이런 불만 세력이 나오면 결국은 이제 잘 만든 차가 나쁜 차가 되니까 이제 우리 딜러님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테슬라, 벤츠도 그래요.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경고등 많이 뜨기로 유명하거든요. 이 핸들 잡으라고. 원래 자동차 회사는 아니잖아. 이게 처음 만드는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좀 그랬고. 그래서 이게 테슬라도 이게 하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제 싼 거에는 안 넣어주고 3나 Y에는 안 넣어주고 X나 S 이제 1억 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넘는 차를 빌려. 거기는 이제 정전식을 넣어준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토크 방식이에요. 네. 이 테슬라도 이거 사실 5천만 원 넘는 차인데 이거 좀 해줘요. 좀 왜 안 해주는 거야? 이제 메이커들이 다 공범 같아. 맞아. 다. 고객을 호구로 보는 공범들 같아. 근데 희한하게 저희가 뭐 BMW 옹호하려는 건 아닌데 BMW는 옛날부터 정전식을 썼대요. 내가 왜 BMW를 좋아하는지 알지? 왜 좋아하세요? 이렇잖아. 걔는 정상적으로 해. 안전. 벤츠가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바뀌었다고 하고요. 벤츠는 옛날엔 벤츠 정말 좋았어. 나가 옛날 기술 배울 때 벤츠가 참 좋아한데 요즘은 벤츠가 옛날 벤츠가 아니야. 우리는 맨날 볼 때마다 실망하지. 난 벤츠 안 탑니다. 마이바흐 안 타세요? 난 마이바도 내가 타봤는데 나 그렇게 별로 안 좋던데. 난 그러면 타보고 745, 싶다. 745, 750 타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져버렸네요. 나는 어쨌든 BM이 더 좋아. 자, 그래서 이놈의 핸들 명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조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이게 뭐야 옵션 장치 이렇게 장사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영업사원들도 공부 좀 철저히 해서 소비자들이 좀 실망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게 더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해줄 필요 있고요. 또 메이커에 정비하는 분들도 설명할 때 조금 부드럽게 또 기계적으로 설명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차만 잘 고친다고 정비사는 아니거든요. 요새는 고객을 참 감동을 시키지 못할 망정 그거 기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설명 잘해주고 그렇군요라고 이해시키는 그런 기술로 이해시키는 사람이 중요하잖아. 예? 내가 맨날 얘기할 때 수박을 자기는 설명하는데 고객은 참외를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콜라를 지금 콜라 맛을 설명하는데 나는 콜라 맛을 설명하는데 그 사람은 저기 사이다 맛을 느끼게 설명하면 안 그러면 되는 안 거죠.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고객에 맞게 그분들이 화가 났으면 조금 진정하는 말 뻔세가 좀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이커들도 이 고객과 안전과 연결된 것, 특히 자율주행과 연결된 것들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옵션 장사에 너무 끼어 팔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 자동차에서 먼저 하기 전에 이미 테슬라나 벤츠에서도 다 겪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는 다른 나라도 그래 이렇게 가서 몰아붙이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같이 나라는 바뀌어야.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래도 우리는 이런 정도로 더 이렇게 안전하게 했습니다. 이게 더 맞아요. 어떤 선전보다도 광고보다도 좋은데 왜 그런 거를 놓칠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